고객님을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해드리는 KDB 대우증권 다이렉트 플러스 기장입니다. 다이렉트 플러스 티켓팅을 하신 분께는 2020년까지 주식거래 수수료가 무료 이오니 걱정 없는 주식 투자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방문 예약 신청 1544-5533 1544-5533 문자 메시지로 이름만 남겨도 OK. Thank you. 유관기관 재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KDB 대우증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91회 지대무비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한 주간 뭐 있는지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공각기동대를 계속 봤어요. 오늘 할 영화였죠. 네. 공각기동대를 여러 번 봤어요. 볼 때마다 감탄하면서 오랜만에 동력이 발산돼가지고 아키라도 보고. 아키라 봤습니까? 아키라? 봤던 것 같아요, 저. 진짜?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아키라도 보고. 이것저것 아키라도 찾아봤어요. 뭐예요? 일본 애니메이션. 아키라도 일본 애니메이션 좀 오래된 거긴 한데 재밌어. 그래서 그것도 보고. 그래서 오랜만에 일본 애니들을 보면서 잘 지냈답니다. 끝. 독실이 어떻게 뭐 하면서 보냈습니까? 아키라 검색해보고 지금. 아키라 검색하면서 보냈다고요? 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아키라를. 저는 우리 녹음하는 시점으로부터 바로 어제가 제 아내 생일이라서. 정말. 그냥 네. 축하드립니다. 가까운데 갔다 왔어요, 여행. 가까운데? 가까운데? 일본. 의정부? 일본에서 저녁 드시고 오셨다. 동두천. 파리. 50이고요. 그렇군요. 로마. 축하드립니다. 왜 이렇게 좋은 데를 말을 가고 싶게. 가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요즘 날이 진짜 많이 풀렸잖아요. 오늘 또 더워. 네, 오늘은 더울 정도로. 그래서 진짜 겨우내 되게 움츠려 있었다가 네. 따뜻해 갖고 되게 좋은 힐링의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야, 어쩐지 살이 더 쪄 보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날씨를 즐기셨군요. 네. 네. 저는 반대로 움츠려 들어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예. 아이고. 왜 뭐가 무서우셨어요?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한참 화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의외로 저도 한참 동안은 테러 방지법 요것 때문에 이제 그게 시작이 됐던 건데 그 어떤 법안 내용이나 어떤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핵심 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개인 계좌나 그렇죠. 아니면은 털 수 있다. SNS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로부터 서버 기록 자체를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기관 이름이 제 기억에 중앙정보부였나요? 예. 얼마 전까지 중앙정보부였죠. 네. 예. 국가정보원이죠. 어쨌든 그 기관에서 이전에도 물론 열람은 할 수 있었어요. 영장을 신청해서 열람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절차마저도 거의 생략된 채로 그제 영장 없이 볼 수 거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개인 메일이라든가 클라우드 자료라든가 카카오톡 계좌 정보, 온라인 쇼핑 구매 내역,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게시판에 글 쓰고 댓글 쓴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군가가 지켜볼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섭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불손한 언행과 상대방에 대해서 악플도 달고 공격적으로 욕도 하고 맨날 이랬는데 이제 제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동일하게 살았어야지. 네. 제 삶을 반성하면서 조심해야겠다. 절대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 쓸 때는 조심해야겠다. 그것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네. IT 산업 전체
파장이 갈 수도 있겠다. 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 외산폰, 모폰이 네. 오히려 더 많이 팔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쵸. 하고. 그러니까 해외 업자들 서버는 마음대로 못 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아예 서버를 두지 않는, 음, 우린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쪽이 더 활성화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음. 미국에서 이제 애국자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딴 거잖아요. 모티브를 딴 거잖아요. 네. 이게 오. 그 9.11 테러 이후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유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해서 미국이 했었던 법이었는데 오히려 미국은 그 법을 적용하는 걸 좀 엄격하게 바꿨어요. 이제 조금씩 다시 이제 자유가 이제 확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그 사과사에서 저기 뭡니까 메일이나 이런 기록 서버를 열람할 수 있게 열어달라 미국 그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하니까 거절하기도 했죠. 그렇죠. 네.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도 들고 하여튼 무섭습니다 이제. 조심해야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발발 떨면서. 예, 발발 떨면서 제가 좀 그렇군요.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 인터넷 목록 빨리 지우고. 빨리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사이트 지우고. 예. 지우고. 그러고 보니까 저희 카페에 있었던 수많은 욕글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 지우고 계시는군요. 지워야 됩니다, 그거. 그렇죠. 어이구, 그렇게 해서 보내셨군요. 걱정이긴 한데, 사실 오늘 영화 얘기할 때 잠깐 언급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김도인 뭐 하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요즘에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했어요? 네네.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산책도 가고, 오. 아이고, 풍요로워. 요리도 하고. 요리도 해요? 네네. 원래 일 다닐 땐 그 밥 먹을 시간도 거의 뭐 잘 네, 없잖아요. 혹시 뭐 요리도 잘 하십니까? 네네. 요리는 뭐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와. 요리라고 해서 무슨 전혀 못할 것처럼 뭔가 생겼는데? 일품 요리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가정식. 네. 조만간 요리 특집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도현님의 특제 요리. 네, 그래서 어제는 나물을 무쳤습니다. 아주 행복했어요. 나물을 무쳤다고요? 네, 밤에 나물을 무쳤어요. 무슨 나물? 시금치 나물이랑 도라지 나물.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묻혔다는데 요리 잘할 줄 알고 뭘. 있었어요. 아 왜요? 그 화장품을 만드시잖아요. 그 이걸 얘기를 들어보면 레시피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 네. 왠지 네. 요리도 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화장품 왜 안 주세요, 저희? 아, 안 빨리 그래도 주십시오. 요즘 향초 만들려고 책을 몇 개 샀는데 같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알차게 보내셨군요. 네네. 더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양초도 만들고 하면서 양초는 안 잘 만들었는데 아직. 지내셨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지대무비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대부 했었고 우리가 그렇게 계획했던 건 아닌데 딱딱 맞아떨어졌어요. 대부 하면서 이제 서양 영화 하지 않았습니까? 2부에서 안경 했죠. 네. 일본 영화 딱 했고 3부에서는 설국열차 까먹었어요. 중간 너무한다, 진짜. 설국열차 하면서 한국 영화 했죠. 이제 뭐가 지난주에 한 건데 까먹었어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애니메이션을 해야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원래는 그 에반게리온을 하고 싶었어요. 에반게리온. 아 근데 이거 그 양이 너무 많은 거야. TV 시리즈를 하려야 되니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도 안 나고 어렸을 때 봤을 땐 재밌었는데 커서 보니까 좀 과한 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뭐 할까 하다가 공각기동대 가져왔습니다. 에반게리온 해달라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에반게리온 많죠. 그렇죠. 근데 그게 TV 시리즈면 다 보려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에반게리온? 2박 3일 정도 걸려요. 아, 진짜? 왜냐면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2박 3일 동안 그걸 봤어.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으면서 방학 때. 그래가지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각기동대를 가져왔어요. 네. 독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독사장 해야겠다. 독사장. 이게 영문 제목으로는 고스트 인 더 쉘이었나요? 그죠. 고스트 예. 인 더 쉘. 영문명이 아니라 부제예요, 그냥. 아 그런가요? 고스트 인 더 쉘입니다. 그래서 껍질 속의 고스트. 바로 해볼까? 바로 하기 전에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어떤 기사입니까? 뉴스위크에서 지난달 2월 21일 날 이런 기사를 게재했어요. 미 국방성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뇌와 기계 간의 신경계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간의 뇌와 전자기기 사이의 채널을 여는 것 같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뇌랑 기계의 신경 연결을 도와주는 중간 기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명령을 신경계로 명령을 내리면 알아서 기계가 움직이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핸드폰이 지금 어디 달려있냐면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뇌에 꽂는 거지 뭐. 그래서 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핸드폰을 조작해서 인터넷도 닫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부 기기도
꽂을 수 있고. 예전에 그 뇌파로 조절하는 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치. 뇌파로요? 네, 뇌파로 조절하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인식 수준을 넘어서는 그쵸.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신경이랑 직접 연결되니까. 그렇지. 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외부에다 연결하지 않습니까? 네. 얘는 심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걸 심냐면은 이게 이걸 개발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뉴런 엔지니어링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한대요. NESD라고 하는데 뇌에 이식할 수 있는 1세제곱센티미터 크기의 혹은 5센트짜리 동전 2개를 겹쳐놓은 크기의 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대. 그래서 머리에 딱 꽂으면 이제 디지털 신호를 보내가지고 외부 기기에도 연결되고 인터넷에도 연결되고 그런 이게 걸 개발하고 있다. 우리 같이 이제 뇌 성장이 끝난 사람들한테보다 네. 아직 성장이 다 끝나지 않고 뇌의 어떤 어느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관장하겠다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분화가 끝나지 않은 좀 어린 뇌 있잖아요. 네. 거기 연결하게 되면 실제로 효용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기는 힘들지만 동물들 실험을 하게 되면 그렇구만. 그 사실은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 생각해보면 간단하지만 두 가지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그게 심어져 있을 거고 내 머리 바깥에 이제 USB 꽂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그거 USB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외부 장치. 그래서 뭔가 감각기관을 증폭시켜 줄 수 있는 외부 장치들을 꽂으면 내가 X선을 못 봤는데 X선도 볼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뻘리는 소리도 들을게 될 거고. 그냥 영화 뭐 최사장 지대 넓이 .avi를 실행했더니 눈으로 보지 눈앞에 않는데 그냥 뇌에 직접적으로 정보가 다이렉트 그렇죠. 들어오는 AV 배우를 본다고요? 거죠. AVI 파일. 아, 네, 죄송합니다. 그게 같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무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은 우리의 어떤 감각 체험이 확장될 거다라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거지. 지금은 중간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아니면 단말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인간 뇌가 그냥 단말기인 거야. 인터넷에. 그러니까 핵심은 디지털 정보랑 인간의 어떤 그 뭡니까 신경계를 뭔가 연합시킬 수 있는 통로 그렇죠. 채널을 중간 만드는 과정 거죠. 없이. 아 무섭다. 그러면 음. 체력방지법이 우리의 머리 뇌도 볼 수 있네요. 우리 속을 볼 수 있네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서 좀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아, 그렇구나. 네네네. 근데 이 공각기동대 내용에 그런 게 실제로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위험하다는 거 모르십니까? 아니, 테러방지법을 좀 옹호하고자 그렇구나. 이 방송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개로 나눠서 인간의 가능성을 기계적으로 확장시켜주는 거랑 인간의 두뇌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걸 좀 나눠가지고 하나씩 한번 여쭤보면 그런 거 어때요? 감각 자료가 증폭될 수 있는 외부 기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인간이 바뀌는 저는 거?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제 어떤 감각이나 운동 능력 같은 거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장비들에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 예, 그래서 목에 굉장히 파스도 붙이고. 그죠, 뭐 이거저거 많이 긁어 사서 모으고 이러는데 네. 저는 그 장비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되게 신날 것 같아요. 저 상상은 많이 하거든요. 그 내 눈동자만 이렇게 움직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모니터 화면 같은 게 씩씩 움직인다거나. 그러니까 예, 눈동자로 이렇게 힘을 딱 주면은 클릭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눈을 감고서 그냥 인터넷에 접속해야지. 그래도 좋죠. 딱 접속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워가지고 모든 뭐 웹서핑이나 이런 걸 하면서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고 그걸 뭘 보고 그것도 이제 입력하면 그런 거 맛이 다 입력하니까. 느껴지겠죠. 치킨 맛, 피자 맛. 여행도 안 가도 되네. 그렇네.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좋은 삶인 것 같아요. 기억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런 상상을 하면은 사실은 되게 좀 신은 나는 것 같아요. 되게 진짜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깡쌤은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구나.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섭긴 하죠. 그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데 기대는 된다. 예, 기대는 됩니다. 어때요, 독수리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매트릭스 느낌이 났어요. 매트릭스도 음. 여기 뒤에다 딱 꽂아가지고 거대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공각기동대 오마주예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저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네. 오해를 하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100% 이제 옆 사람이 풀리 언더스탠드 하는 게 힘드니까 USB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했었어. 네. 내 생각하는 바를 USB에 저장해서 주면 저 사람 USB 포트에 꽂으면 그게 이제 그대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를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독실이 USB를 꽂으면은 약간 호환이 안 되는 버전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약간 부정적인 게 결국엔 사람마다 자기의 내면에서 받아들이는 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그것을 내가 이제 체화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다르니까 USB에 있어서 소용이 없겠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런 생각 우리 나누지 맙시다. 잘 안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것 인터넷 나누지 말고 인간의 가능성이 확장된다. 기계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네트워크적이거나 좀 별로 그렇게 그닥 긍정적이지 않아요? 아니 궁금하지 않대 호기심이 일지 않아요. 이 모든 노력이 다 무의미하다. 나물 그거 무치고 윤회를 끊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명상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감각기관 증폭되는 거는 굳이 진짜요? 왜 기계를 연결해? 이미 되는 겁니까? 네네.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항상 급이 달라. 그러네. 인터넷도 네네. 연결되죠. 네. 브라우만에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죠? 이따 아트만이. 얘기할게요. 자신의 정보 네트워크를 다 검색할 수 있어요. 네, 시각이나 감각적인 것도 증폭되고. 왜 김도희님이 아니라 그 허경영님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공부가 크게 무의미해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을 이제 암기를 하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조그만 어떤 정말 USB 안에 예를 들면 뭐 불교 경전 전체를 담는다, 뭐 성경과 그 모든 주석들을 다 담아놓는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파일을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냥 그걸 액세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US 내용에. 독실이가 얘기하는 그 USB도 필요 없는 거야. 어차피 그렇죠. 인터넷에 다 필요 연결돼 없는 있으니까. 거예요. 인터넷까지 연결하면 그렇지. 그 지금 순식간에 연결될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정보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대신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인간의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사람이 움직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기계가 건들 수 있을까요? 창의적인 거? 창발성? 근데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나는 사실은 감각기관을 증폭시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LSD 면 우리가 다니까. 이미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이거 안 돼. 테러 방지법에 걸립니다. 그 아무거나 다 걸려. 인터넷에 연결되는 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도 인터넷에 연결하지. 그러니까 경계가 사라지는 거야.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공간이랑 내 어떤 개체성이 사실은 이제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죠. 근데 나만 그럴 것이냐?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럴걸? 모든 사람들이 그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 다 같이 무경계적인 측면에서 연결돼 있을 거야. 하나의 거대한 지성이 탄생할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개별성이나 개체성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 그 최사장님이 항상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윤회 이야기할 때도 그렇죠. 유물론적 관점에서. 근데 똑같이 나의 지금 모든 생각을 그대로 복제를 하더라도 나라는 이 의식 자체는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유하는 무언가는 있겠지만 내가 나다라고 하는 그 자아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를 끝날 때쯤에 주요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 정체성 문제까지 다루게 되겠죠. 공각기동대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확장된 의식을 가졌을 때 개인의 개체성이나 주체성이라는 것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탐구가 공각기동대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이런 만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 그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토론은 뒤에 다시 해보도록 하고 진행을 좀 해보죠. 예, 네. 일단 영화가 사실은 저희 세대가 중고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저희들 맞아요. 그래서 많이 즐겼던 친구들이 반 전체에도 한 3분의 1? 4분의 1 진짜? 정도는 3분의 1 이요?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는 봤지. 예, 워낙 그때는 이제 일본 문화가 약간 음성적으로 들어오면서 외생 문화, 예, 그때 당시에는 최선진 문화 아니었습니까? 엑스제팬. 예, 엑스제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상을 했던 만화라고 기억을 하지만 그 이후 세대나 혹은 그 이전에는 분들은 거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확답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공각기동대 오늘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공각기동대가 좀 많아요. 그것도 설명할 텐데 그 중에서 1995년에 나왔었던 오시마모루 감독의 그 극장판을 중심으로 얘기할 텐데 그 영화를 많은 분들이 봤을 텐데 한국에서 그 영화의 실제 제대로 된 내용을 이해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프로메테우스가 농사에 관한 영화인 것처럼 놀랍지 않았습니까? 프로메테우스 아무리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딱 얘기 들으니까 이해 가잖아요. 요것도 해설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얻어가게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걸 얻어가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 공각기동대의 내용을 드디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20년 만에 이런 내용이었어 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원래 공각기동대 이거 그 극장판 1995년 극장판을 한 번 보면 어떤 반응이 있냐면은 응? 라는 반응이 생깁니다. 그죠? 두 번째 보면 응? 라는 반응이 생겨요. 세 번째 보면 오?
라는 반응이 생기죠.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 잘라내야 되겠다. 근데 어쨌든 정말로 한 20번 넘게 봤거든요. 아, 근데 드디어 이해했어. 드디어. 아, 무슨 내용이라는 걸. 아, 그래서 오늘 공각기동대의 내용을 해설해 주는 걸 중심으로 좀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이 준비되어 있죠. 자아 그리고 의식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 공각기동대 한 줄 요약. 공각기동대는 어떤 영화인가? 짝사랑과 결혼 그리고 출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뭐요? 아, 맞아. 짝사랑, 결혼 그리고 출산. 이게 공각기동대의 핵심적인 내용이 돼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진짜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 출산 장려 애니메이션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새로운 인류 출산 장려 애니메이션. 알겠습니다. 일본이 그때 그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던 시절이에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인간 정신하고 인터넷에서의 그 네트워크라는 것이 결합하여서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킨다는 내용이야. 근데 그게 되게 상징적으로 다 들어있어. 실제로 그런 내용이 되게끔. 그래서 그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먼저 개요부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 영화의 배경, 세 번째 인물들의 특성을 알려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줄거리, 개요, 배경, 인물, 줄거리 순서로 말씀드린 다음에 토론하겠습니다. 작품 개요. 모든 SF 계열의 기원, 레전드입니다. 이건 너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너무 다 알고 계셔가지고. 근데 모르는 분들도 많을걸요? 지금 네, 저도 공각기동대 3년 전에 봤는데 재작년에 봤어요. 바보 3년이 아니야? 아니구나, 2년 전에. 예, 생각해보면 벌써 한 20년 전 작품이에요. 예, 20년 넘었죠. 21년 네네. 20년 전이면은 그때 그렇게 영화관을 가는 게 이렇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잖아요. 한국에 개봉된 건 2002년이었어요. 네네. 우리 대학생 때. 그 전에 이제 음성적으로 봤죠. 비디오를 구해서.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맞아, 비디오였어요. 네, 비디오가 있었어요. 계속 아. 돌려봤어요. 근데 그 비디오가 뭔지도 모르겠구나, 요즘 사람들은. 어?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공각기동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SF의 출발점이야. 그래서 모든 SF, 대부분의 SF 장르의 모든 계열들이 다 공각기동대를 오마주하고 있어요. 뭐 오마주라는 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뭐 경애를 표현하거나 그런 거지. 따라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거 있죠. 유명한 게 매트릭스예요. 워숍스키 남매가 실제로 얘기했잖아. 그 장면 있죠. 그 뭐죠? 글자 바로 떨어지는 거. 매주래. 초록색 글자 떨어지는 것도 일본어들 막 들어가 있죠. 여기서 따오기도 했고, 음. 그 다음에 등 뒤에 꽂는 거. 그거 다 따라했어요. 그리고 이제 루시 같은 경우에도 2014년 작품이죠. 스칼렛 요한슨 나왔던 것도. 트랜센더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맞네요. 그- 많은 영화들이 제5 원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 많은 영화들이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뭐 블레이드 러너 뭐 이런 영화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맞아. 예, 그 세계관을 좀 더 이제 그 최신 인터넷 발전 시대랑 연결시켜서 좀 더 발전시킨 것 같아요. 그죠. 더 철학적이고 네. 완성도 높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각기동대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줄게요. 공각기동대는 원작 만화가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세 가지 장르로 확장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극장판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TV판인데 좀 감독이 달라. 그리고 세 번째도 TV판인데 감독이 좀 다른. 감독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극장판 계열이 있고 TV판 1, TV판 2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작 만화는 1991년 시로 마사무네라는 사람이 그 만화책을 막 그렸던 거야. 그때부터 조금 인기가 있었는데 언제 뜨느냐? 극장판에서 빵 뜹니다. 바로 오시 마모루 감독의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이 발표되면서 전 세계를 휩쓸어요. 난 이제 요번 주에도 계속 봤는데 볼 때마다 너무 충격적이야.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놓치는 부분 없이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나. 그래서 오시마모루가 너무 천재 같은 거야. 왜 우리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축구를 잘 못해도 한국 축구 선수들 뛰는 거 보면은 야 내가 너보단 잘하겠다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호기롭게. 그래요? 근데 가끔 영화 볼 때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야 저것보다 잘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들이 있는데 네, 몇 개 떠올라요. 그래요? 공각기동대의 이 오시마모루 작품을 보면 아 이렇게는 못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룰 내용도 이겁니다. 1995년에 나왔던 오시마모루 작품인데, 그래서 오시마모루 감독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딴 걸 좀 찾아보잖아요. 다 망하진 않았는데 별로여가지고. 이유는 뭐예요? 별로 있는 거? 뭐 망했다기보다는 이제 원작이 워낙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시마무루가 좀 얘기를 하면 95년 우리가 오늘 다룰 공각기동대가 처음 나왔고 배경은 2029년이 돼요. 그리고 2004년이 되면 고스트 인 더 쉘의 두 번째 버전인 이노센스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공각기동대 2.0이 나오는데 이건 1995년 우리가 오늘 다룰 작품을 리뉴얼한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작품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1995년 버전이 있고 08년 버전이 있는데 08년 버전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리뉴얼이야. 그래서 그래픽을 좀 넣고 소리를 조금 바꾸고 했거든요. 그 화면을 깨끗하게 바꾸고 근데 어색해. 컴퓨터 그래픽이 막 발전할 단계에서 그걸 막 어거지로 넣어가지고 그 스토리를 방해해요. 그래서 95년 작품이 훨씬 낫다. 애니메이션 얘기도 해드릴게요. 첫 번째 TV 애니메이션은 카미야마 켄지 감독이 만든 공각기동대 스탠드 얼론 컴플렉스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자세히 안 할게. 근데 이 제목이 사실 중요하긴 한데 이 제목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 오늘 주인공이 이제 쿠사나기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쿠사나기가 인형사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얘기가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야. 네. 그런데 지금 이 TV 애니메이션 카미야마 켄지 감독의 애니메이션에서는 쿠사나기가 인형사를 안 만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다른 세계의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전혀 별개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TV 애니메이션은 키세 카즈치카라는 감독이 만들었는데 어라이즈 보드라고 불러요. 어라이즈 보더. 그만해.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제 프리퀄 작품이야. 쿠사나기랑 인형사가 만나기 전에 쿠사나기가 지금 어디 있냐면 공안 국가라는 데 있거든요. 공안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그 전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네. 갑자기 덕후가 된 느낌인데. 어쨌든 우리가 다룰 거는 1995년 작품, 최초의 작품, 그걸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슬픔이 있어요. 어떤 슬픔이냐면은 이걸 실사화한대. 오늘 실사?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실사화로 만든다는 거야. 영화로요? 네네.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기획하고 드림웍스가 제작해서 루퍼드 샌더스 감독이 제작하는 공각기동대가 나올 것 같은데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이건 최신의 그 소식인데 스칼렛 요한슨이 된 거야. 정말요? 쿠사나기 역을? 일본에서 항의하게 하고 난리 났어.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쿠사나기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뭐 이렇게 하면서 동양 사람이라는. 동양 사람이 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쿠사나기도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요? 인형사 맡으면 되겠네요. 스칼렛 요한슨이. 인형사 금발로 나오잖아요. 기억하고 있네요. 네. 이야, 대단한데. 어쨌든 본인은 몰라요 지금. 인형사라는 게 존재가 아니야. 어쨌든 오늘 1995년작 고스트 인 더 쉘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마무로 얘기를 해야 되나? 오시마무로 얘기 30초 정도 하면 그래도 중요한 인물이니까. 51년생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충격적이야. 이분이 만든 영화 중에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뭐요? 호호 아줌마. 나 노래를 아는 것 같아. 충격적이죠. 호호 아줌마? 호호 아줌마. 오시마무로 감독이 참여를 합니다. 일랑이 있어요. 일랑 봤습니까? 1999년에 나왔던 일랑. 인랑. 늑대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어쨌든. 그다음에 아발론. 그치. 그죠. 2001년에 나왔고. 2004년에 이노센스. 2008년에 스카이 크롤러.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주목받는 건 공각기동대다. 배경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배경. 영화로 들어와야지. 시기는 제4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3차 세계대전에 핵전쟁이 있었어. 그리고 4차 세계대전에서는 핵전쟁이 아니라 비핵화 무기를 가지고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2029년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 그죠? 그 4차가? 4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 네. 그래서 2029년이 된 아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감독은 국가를 밝히진 않아요. 근데 홍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홍콩이 배경이다. 근데 그게 시나리오상의 배경인지 아니면 그 화면이 실제로 홍콩을 따오거든. 화면을 얘기하는 건지 그건 불분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아시아가 배경이에요.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이보그가 인간과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는 세계가 배경이 됩니다. 극장판에서는 첫 장면에 다음과 같은 배경 설명이 나와요. 읽어볼게. 영화가 딱 시작하면 이 자막이 나와. 기업의 네트가 별을 뒤덮고 전자와 빛이
우주를 흘러다니지만 국가나 민족이 사라질 정도로 정보화되어 있지는 않은 가까운 미래다 라고 돼 있어요. 몇 가지 개념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특히 주목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화에서 계속 전내화 이렇게 이게 나오거든. 전자 두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가 다 거의 완벽하게 기계로 대체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기사에서 말했던 거 있지. 네. 그런 것들을 다 보통 갖고 있어. 그리고 쿠사나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전뇌야. 전자두뇌고 자기 뇌는 거의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서는 전뇌화가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쉽게 연결된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 네트를 타고 잘 돌아다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지나갔는데 네트라는 것도 지금 쉽게 생각하는 인터넷망 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대한 네트워크망이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고 그렇지. 인간의 이 정신 혹은 두뇌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게 디지털 정보랑 교환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뇌뿐만 아니라 몸도 다 기계야. 기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뇌는 그냥 핸드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말기인 거야.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기억나요? 우리가 인터넷이 좀 친숙했던 게 몇 살 때였어요? 기억나요? 인터넷 채팅 같은 거? 20대 초반? 중학교 그러니까 2000년 넘어서잖아. 초반. 그랬나? 중학교 때 있었어요, 인터넷이? 있었어요. 것 같은데. 하이텔. 텔, 하이텔. 아, 그래? 나온 누리 뭐 이런. 채팅 같은 거. 그렇지. 네. 그때 막 구리선을 기반으로 하는 말도 안 되는 거 했었잖아. 왜 말도 안 돼? 아, 그래요? 말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 만화가 95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인터넷이라는 게 친숙하지 않을 텐데 너무 앞서 있었어. 네네. 그때는 95년이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월드와이드 웹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 뭐 텔넷이라든가 그치. 뭐 다른 형태로 FTP 뭐 이런 거로 했던 거라서 그때 프로토콜 자체가 프로토콜이 달랐죠. 채팅 때문에 부모님께 소환됐던 적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소환? 네. 그러면 소환. 채팅에 제 뭐 하나 꽂히면 그 되게 중독된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하이텔 하셨어요? 네네, 중학교 때 막 채팅을 밤새도록 열심히 했더니 그때도 전화비가 그치 맞아. 그 당시에 한 30만 원 정도 나와서 전화비. 친구 아니야? 다 근데 그런 이리 추억이 한 와라. 번씩 있어요. 근데 부인님은 다는 아닙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었는데요. 예. 모뎀이 없었어요. 적이. 그러면 모뎀은 있었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까지 어디 꽂혀서 하진 않았어요. 근데 무슨 채팅을 하셨어요? 그때 뭐 돛 닦는 거 했어요. 그때도? 아니 나우누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주제를 갖고? 뭐 중학생이니까 뭐 영상? 시시껄렁한 얘기 했을 것 같은데. 그랬구나. 네. 너 어디 사니 뭐 그 역할놀이 하지 만나자 않나? 이런 거. 역할놀이 하잖아요. 저는 삼국지 동호회 그런 거라서 삼국지 아, 동호회 같은 데서 하는 것들이 사실 일종의 역할놀이 같이 해요. 그걸 머드 게임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머드 게임도 했었죠. 진짜 유치한 거잖아. 안 유치해. 나는 영웅이다. 덤벼라 이런 거잖아. 무슨 그게- 몸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사실상 동각 기동계랑 똑같은 거야. 아, 그렇군요. 예. 그래 왜 유치해? 시각화가 안 될 뿐이지. 근데 그렇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자뇌로 만약에 다 대체됐다고 하면 지금 애니메이션 상에서 이게 네트랑 연결되려면 사람이 접속하지 않을 때는 무선으로 통신도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처럼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 쿠사나기랑 바트나 공안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멀리 떨어졌는데 대화를 해.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내가 이제 되는 거. 길을 걷고 있다가 혼자서 걷고 있다가 독실이한테 말을 거는 거야. 독실이 잘 있어? 그럼 독실이가 대답하고. 입 안 움직이고. 어, 당연히 네. 와이파이 모듈이 다 있군요. 아, 그렇게 훨씬 빠르잖아 대화가.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아는 있어요 확실하게. 그거를 쿠사나기는 계속 고민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그게 나의 자아일까? 그게 아니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지. 프로그램화된 걸까? 그렇지. 나의 개체성이라는 게 어디서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그래서 겁니다. 그 몸도 이렇게 자유롭게 갈아 끼우고 그렇죠. 예. 수선을 계속 받아요. 예. 몸이 노쇠하면은 그러니까 뇌만 따로 빼가지고 네. 딴 데 꽂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예. 자아가 뇌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쿠사나기는 눈도 깜빡이지 않아. 왜냐면 진짜 눈이 아니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미안해. 온 전체 몸 중에서 내 거는 뇌에 아주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인간이라 부를 수 있을까?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 사이보그가 있는데 독실이 손가락을 뜯어가지고 그 사이보그한테 끼웠어요. 그걸 독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인간이라고? 독실님이 약간 사이버그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이보그에 독실이 손가락만 끼워 놓으면 그 우리가 그걸 인간이라 볼 수 있냐는 거지. 아니 거꾸로는 인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뭐 팔이 한쪽이 없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기계 팔을 달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제기하진 않는데. 그래서 사실 이 얘기도 한번 토론하고 싶었는데 토론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연속성 논쟁이죠. 일종의. 연속성 그렇죠. 쿠사나기는 뇌 조각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인간인가라는 거지. 근데 뭐지? 내용 설명부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해킹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킹이 이 사회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체험이라는 방식으로 해킹이 되는데 특정한 기억을 단말기로서의 인간의 전뇌에다가 심어놓을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의사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헷갈려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임무를 막 수행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기억들이 막 들어와 있고. 그렇지.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 상에서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 개념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뇌화 그리고 의사체험.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 아주 중요한 개념, 고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스트는 이게 뭔지 분명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인간 의식의 고유한 특성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될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고스트는 원본이 중요해. 만약에 이 고스트도 카피할 수 있거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잖아. 그럼 고스트가 손상돼. 흔적이 남아. 그래서 해킹됐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뇌화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다 기계로 뇌를 만들 수 있거든요. 당연히 여긴 고스트가 담겨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고스트는 인간 원본한테만 갖고 있는 특성이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대단하다. 그 어떻게 고스트 인 더 쉘이라는 부제가 그걸 껍데기 안에 예. 있는 고스트. 고스트인 예. 거야. 영혼이라고 번역해도 되겠네요. 원래 그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언제 뭐 그것도- 고스트. 고스트잖아. 그러니까 우리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일종 일단 의식 작용을 하는 예. 자의식? 자의식. 자의식. 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그걸 우리가 토론한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토론했던 것처럼 심도 있게 나가진 않고 그냥 인간의 고유한 특성 정도로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그거를 완전히 기계로 대체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네요. 그거는 그렇지. 영원히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 이게 아니고 응.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다. 그렇지. 왜냐면 잠깐만 손상이 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음. 세계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세계야.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쿠사나기는 어디에 있느냐? 공안 국가라는 데 있습니다. 공안 국가는 어디에 있느냐? 외무성 산하에 있는 특수부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외무부지. 그래서 이제 외교 관련 업무를 하고 뭐 국제 통상, 조약, 국제 협정 같은 거를 담당하는 부서를 얘기하는데 그 외무성 안에 여러 가지 공안 부대들이 있어. 그 중에서 공안 국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공안 국가인 거야. 알겠죠?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공안 6과도 나오고 공안 2과도 나옵니다. 아, 그건- 그 9가 숫자죠. 아, 네. 예, 9. 공안 9. 1, 2, 3, 4, 5, 6, 7, 8, 9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6과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2과에 있는 건 말만 좀 나와요. 근데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과의 별명이 공각기동대예요. 공안 국가는 수상 직속의 특수부서로서 공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의 해결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비밀 부대라서 어떤 양지에서 외교적 문제를 해결 못하면 얘네들이 음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애들이에요. 그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예, 그냥 음지에서 양지를 지어야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비밀 일종의 대테러 비밀 조직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007 같네요. 공안 6과 얘기도 좀 할게요. 공안 6과는 외무성 조약 심의부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이야. 정보기관입니다. 그만해 이 자식아. 알았습니다. 얘네가 바로 정보기관이에요. 그래서 외교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뭐 국제 범죄,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애들인데 공안 6과가 중요해. 공안 6과는 조금 더 공적이네요. 그렇지. 얘네들은 공적인 거고 국가 애들은 음성적인. 순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가 그렇게 됐구나. 그럼 그러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공안 6과는 이게 좀 복잡해져요. 지금 어떤 거 임무가 가장 막중하냐면은 프로젝트 니오01, 프로젝트 2501이라는 프로젝트의 덕스러웠어. 장난 아니야. 알았어. 이 프로젝트의 기밀 보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야, 이거 중요해. 프로젝트 2501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2501은 누가 만들었느냐? 공안 이과가 담당해서 만들어요. 복잡하지. 공안 이과가 만든 그 프로젝트를 보안을 담당하는 게 육과고 그렇죠. 국과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허드렛 일들 맞습니다. 뒤에서 음지에서 그리고 하는 거죠. 공안 국가 애들은 계속해서 영화가 끝나기 직전까지 프로젝트 2051이 뭔지 몰라. 그런 게 그렇지 임무를 할 몰라요. 때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했죠. 그래서 공안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다. 그게 공각기독대가 사실 그러니까 공각 기독대요? 나 깜짝 놀랐어. 공각기동대가 특수부대 그렇습니다. 이름인 거죠. 네네. 예. 공안 국가의 인물들 소개를 해야죠. 이제 인물 배경 설명을 했으니까 인물로 넘어갑니다. 인물 책임자는 아라마키. 머리가 희고 가운데 머리가 없는 키 작은 아저씨예요. 소속 요원들이 3명만 알면 됩니다. 쿠사나기 소령, 그러니까 쿠사나기 소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쿠사나기죠. 쿠사나기 소령, 그 다음에 바트, 토그사 이 3명이 나오는데 쿠사나기만 기억하면 돼. 쿠사나기가 여자 주인공. 근데 마치 남자 같아요. 그 여성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첫 장면에 전 김도인 좀 보고 닮았어요. 김도인 굉장히 닮았어요. 빡 오네요. 이런 미치. 아 정말 닮았어. 근데 첫 장면 보고 남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가다 여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저도. 뇌의 일부만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기계인 사람이죠. 쿠사나기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가요? 아라마키랑 토그사는 아니야. 그 아까 책임자 그 머리 머리 없는 벗겨진 아저씨랑 사람. 부장님이랑 토그사라는 신참이 있어. 그 신참은 사람이고. 그 거의 몸뚱이가 다 고기 덩어리예요. 근데 예, 그러니까 온몸이 사이보그화된 사람들도 있고 그냥 네. 인간의 신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네, 맞아요. 이런 설정이죠. 네네. 쿠사나기와 바트는 거의 다 기계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사나기는 그게 나와 목 뒤에다가 매트릭스에 나오는 것처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벌거벗고 다닙니다. 유명한 장면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그 건물에서 점프하는 장면이 너무 유명하잖아. 근데 코트를 벗고서 빨개 벗고 뛰어내려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개 벗은 게 아니라 살색 슈트를 입은 거예요. 이게 몇 가지 장면들에서 나와. 근데 아주 얇은 슈트를 입고 있어. 그게 광학 미체를 입고 있는데 어쨌든 빨개 벗고 다니는 건 아니다. 바트 아저씨가 나옵니다. 바트는 덩치가 크고 기계 눈을 하고 있는 아저씨인데 보셨으면 이해 갈 거예요. 그래서 병뚜껑 같은 거를 눈에 이제 달고 있습니다. 기억나지 막? 토그사는 완전 인간. 신참이에요. 전직 경찰 출신의 인물인데 기계화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있어요. 이 1995년 이 고스트 인디의 쉘에서는 그냥 쿠사나기랑 바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인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안 육가 책임자가 맨 앞에 한번 나오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 한번 나오고 2번 나오는데 나카무라라는 외무성 조약 심의관이 나옵니다. 이분도 병뚜껑 같은 걸 눈에 꽂고 있는데 이분은 바트와는 달리 그게 연결돼 있어요. 가운데에서. 영화를 보셨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어쨌든 나카무라가 나온다. 공안 육가의 책임자가 나온다. 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인형사가 나와요. 인형사. 인형사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인형사는 그거예요. 인형들을 막 조작하는 사람 말하자는 거잖아요. 그 인형사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뭐 마스터 오브 퍼펫? 맞습니다. 예. 인형사는 약 1년 전부터 유럽 지역에 나타나 주가 조작, 테러, 전내 해킹 등을 벌이고 있는 국제 수배 중인 범죄자로 나옵니다. 영화 내내 공안 국가 사람들은 미국인인 줄 알아요. 아, 미국 국적에 잘 밝혀지지 않은 인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제로는 이거 결론이야. 이거 중요해.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정부가 개발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니오027의 산물입니다. 일종의 버그야. 실제로는 이제 이 국가의 정부가 외무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외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좀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외교적인 문제를. 그쵸. 그랬을 때 뒤에서 막 공작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부도덕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비밀리에 프로젝트 2501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일종의 해킹 툴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 예, 해킹 툴인데 스스로 인공지능이 있어서 뭐 타겟을 정해주면 걔가 가서 해킹 보안이나 이걸 빼가지고 하던가 뭐 조작을 하거나 역시 예,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역시 깡쌤의 덕성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구나. 근데 얘가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근데 네트워크에 연결되자마자 자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깨달아. 인형사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네트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쉽게 말해서 외무성에서 타국과의 외교상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인데 이것이 네트상에서 자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코드명으로 인형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제 육가랑 국가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할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어. 인형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네트워크상에. 좆됐죠. 이게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적으로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지? 뒤에서 조작하던 게 티나니까. 티나니까. 그래서 외무성에서 지시하는 거죠. 야, 공안 이과가 이거 만들었는데 네트상에서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자기가 혼자서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공안 육가를 시켜서 인형사를 회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안 국가는 이걸 몰라. 이런 내용을 몰라. 그냥 인형사라는 미국인 범죄자가 있는 줄 알고 지금 오프라인에서 추격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테러리스트 사냥처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막은 모르고. 그렇지. 예.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배경 설명했죠. 그가 배경 설명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영화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막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두번째로는 친절한 영화가 아니야. 앞부분에서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뒤에 가면 이해할 수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거짓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영화들이 우리 영화는 이런 내용이야 라고 인물들이 서로 그치, 줄거리 얘기를 막 해주잖아.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그렇지. 근데 얘들은 거짓말을 해 계속. 그러니까 영화를 계속 돌려봐야지 아 얘가 이런 순간에서 이런 거짓말을 했던 거구나. 근데 그걸 알고 보면은 너무 잘 만들었어 영화를. 줄거리를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합시다. 배경, 인물, 세 번째 줄거리입니다. 추가적인 배경 설명 조금만 더 할게요. 근처에 가벨 공화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뭐가 생각나냐면 한국이 생각나. 근데 어쨌든 기존에는 군사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오! 계속해서 군사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혁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민주 정권이 탄생한 신흥국입니다. 가벨 공화국은. 그런데 구 정권의 지도자 마레스 대령이 현재 이 나라의 망명 중에 있어요. 그리고 가벨 공화국은 지금 이 나라, 그러니까 사실 일본일 텐데 뭐 국가 얘기를 안 하니까 이 나라에 지금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마르스 송환해라. 어쨌든 그 범죄자니까. 두 번째 우리한테 원조를 좀 해줘라. 니네가 우리 수탈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원조 좀 해줘. 당연한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무성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설명했느냐? 영화를 한 6번, 7번 볼 때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할 수 없거든요. 외무성에서 프로젝트 2502를 여기에 적용해. 가벨공화국에서 좀 요구하잖아. 마레스 돌려줘. 그리고 원조도 해줘. 그래서 비밀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가벨공화국이랑 이 나라에서 비밀 회담을 하는데 답부터 얘기하면 자기들이 짜고서 자기 외무 대신의 통역사를 2502를 통해서 해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담 자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너무 빨랐어요. 빠르셨어요? 이제 곧 나오는데 공안 국가에서 뭘 알게 되느냐 이런 걸 알게 돼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외무성하고 가벨 공화국이 이제 비밀 회담을 하게 돼. 네. 그런데 뭘 알게 되느냐? 그 비밀 회담 장소에 통역사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외무부 산하에 있는 통역사가 해킹당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전에 얘가 엉망진창으로 그 회담 자리를 만들기 전에 그 통역사를 찾아내가지고 분석을 하는 내용이 나와. 그게 첫 장면이죠? 거의 첫 장면이죠. 이 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은 영화를 처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부러 한 거야. 인형사가 한 것이 아니라 외무부에서 비밀 협상이긴 하지만 만약에 테러가 있고 자신들의 피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벨 공화국에 대한 저항이 생기겠죠. 네. 그럼 외교적 협상을 하기가 유리해지는 거야. 이해갑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무부에서 직접 자기네들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런 셀프 해킹을 해놓고 쟤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해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이런 어떤 정치 공작. 그리고 개성에서 다 예. 아주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것부터 땡팔 친구야 그냥. 땡 맞춰 있습니다. 자해한 거죠, 자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설명을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런 내용이 나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시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